함께합니다. 어린 시절 밤하늘을 보며 큰 꿈을 키워본 적 있으시죠?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키워왔던 그 상상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아직도 이 넓은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구 밖에 펼쳐진 우주. 그곳은 어떤 세상일까요? 깜깜한 암흑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세계.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과 상상은 수많은 영화나 책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밖의 세상을 향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에서 우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천문학 교실이 열렸습니다. 우주 이야기라면 빠지지 않는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주 속의 그 많은 별들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외계행성 발견한다는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뻔한 거지만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성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빛을 내는 거의 기준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행성의 질량, 별의 질량, 그래서 질량을 재가지고 어떤 전체의 질량을 쟀더니 무게를 쟀더니 그게 어떤 특정한 기준 이상이 되면 무거우면 별이 되는 거고 가벼우면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해왔지만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과학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1942년 영국에서 태어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아인슈타인 이래로 최고의 물리학자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의 외계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호킹 박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사람이 만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만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 생명체보다 훨씬 더 기술 문명이 발전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들이 외계인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행성에 있는 외계인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들도 많이 있었죠. 영화 아바타에서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는 행성 판도라를 볼 수 있는데요. 지구인이 이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행성의 환경을 마구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우주의 행성들 중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현재까지 발견된 행성들의 연도별 분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760개 정도가 발견됐다. 이렇게 많은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다 보면 이름 짓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요. 행성에 이름을 짓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죠? 대부분의 외계행성은 혼자도 돌아다니는 놈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래도 별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 별 이름이 있고 또 특정한 어떤 별이 있고 그 주위를 공전한다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로 B, C, D 이런 식으로. 최근에 발견되어 우리의 화제를 모았던 외계 행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항공우주국은 2개의 별을 가진 행성을 발견해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 행성은 케플러 우주선에 장착된 우주 망원경에 의해 발견돼 케플러 16b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행성의 크기는 토성과 비슷하며 지구에서는 약 2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책상에서만 우주를 알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이곳에서는 지붕을 활짝 열어서 하늘을 마주합니다.
또 빛나는 별을 보려면 깜깜할수록 좋겠죠. 머리 위로 어떤 별자리들이 빛나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간이 마천이 뜨는 사람 마천. 망원경을 통해서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3mm 굴절 망원경인데요. 구경과 초점거리, 그리고 구경비는 망원경의 특징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구경은 망원경 렌즈나 반사경의 지름을 뜻하며 망원경의 집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점거리는 렌즈나 반사경에서부터 초점이 맺히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이는 배율에 영향을 줍니다. 망원경으로 금성을 관찰한다면 금성의 모양에 따라서 지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금성과 달, 수성, 목성이 관찰되는 위치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서 볼 수 있는 북두칠성. 별자리의 모양 기억하시나요? 망원경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것은 368mm 반사 망원경으로 별, 성운, 성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110mm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인데요. 행성, 성운, 성단을 비롯해서 낮에는 태양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경 쌍안경도 있는데요. 달이나 행성, 성운을 40배까지 확대한 모습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보고 싶었던 거를 보니까요. 추운데도요, 더 재밌고요.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이건 1m 반사 망원경입니다. 구경이 1000mm에 초점 거리는 7500mm나 되는데요.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하는 렌즈의 크기가 큰 만큼 더욱 선명한 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보기 어려운 성운의 모습도 눈앞에서 보듯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망원경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성운들이 펼치는 멋진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1m) 반사 망원경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망원경인데요. 눈으로 하늘을 직접 보기보다는 사진 촬영을 위한 연구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의 눈보다 2만 배 이상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망원경들은 적도의식이고 1m 망원경에 있는 거는 포크식 적도이라고 불러요. 얘 같은 경우는 북극성을 굳이 딱 향하지는 않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손잡이를 조절해서 왼쪽으로 돌리면 망원경이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망원경이 아래로 내려가요. 이걸 이렇게 살살 돌리고 찾은 다음에 이걸로 초점을 조절해서 맞추면 돼요.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된 70mm 굴절 망원경입니다. 렌즈를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금 너무 재밌고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떨리고 많이 추운데요. 이렇게 별자리를 찾으니까 참 재밌어요. 되게 재밌었고요. 오늘 이렇게 홍천부터 왔는데 이렇게 재밌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밤하늘.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 너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넓은 우주를 보면서 더 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